중국 대 중국 성공의 그늘과 시진핑의 회복 탄력성 프로젝트. 시진핑, 개혁 개방의 부산모를 역개혁으로 되감다. 시진핑 집권 13년 워싱턴의 중국 평가는 극단을 오간다. 그는 마오의 재림이자 전능한 통치자인가, 아니면 불만 엘리트들의 쿠데타에 늘 위태로운 군주인가? 중국 경제는 미국을 추월할 공업기술 대국인가, 아니면 부동산 붕괴와 소비 위축 속에 침하하는 거품의 나라일까? 이런 상반된 서사가 뒤얽힌 가운데 시진핑은 개혁 개방, 40년이 남긴 취약성을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라는 이름의 국가 프로젝트로 재정렬하고 있다. 2025년 본미중 관세 전면전에서 중국이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히토류 자석 공급을 맞불 카드로 꺼내든 장면은 그 전략의 단면이다. 본 기사는 개혁의 유산인 부패, 분권, 대외 의존을 약점으로 규정하고 권력 집중 산업 정책 안보 국가화를 통해 체질 개선을 꾀하는 시진핑의 시도를 정밀 해부한다. 워싱턴의 혼란, 베이징의 자신감.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V자 반등은 오지 않았다. 회복세가 더디자 워싱턴 일각은 중국의 정점 피킹을 조급히 선언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는 경고는 한층 커졌다. 모순된 인식은 정책에도 투영됐다. 관세 압박이면 베이징이 곧 굴복할 것이라는 종이 호랑이식 기대는 빗나갔다. 중국은 მათ 관세와 히토류 자석 차단을 결합한 보복 패키지로 봉쇄를 역추적했고 충격 흡수 능력을 과시했다. 시장과 체제의 투명성은 부족하지만 스스로의 취약성을 냉정히 직시하고 처방을 밀어붙이는 통치 역량이 미국의 자기수정 능력과 비교될 만큼 두드러졌다는 역설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개혁의 종언, 역개혁의 서막. 2012년 권좌에 오른 시진핑에게 전임체제는 집단지도라는 미명 아래 책임이 분산되고 원로 정치와 파벌 거래가 정책을 마비시킨 구조로 비쳤다. 장점인 마이너스 후진타오 체제의 느슨한 규율 속에서 부패는 경찰군까지 잠식했고 개혁 개방은 번영과 함께 서구 가치의 침투에 따른 대외 의존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키웠다. 그의 해법은 더 많은 시장 개방이 아니었다. 카를 민츠너가 카운터리 포메이션 역개혁이라 부른 당- 국가를 레닌주의적 핵심으로 재수선하고 경제사회 여론의 광역 통제를 통해 기술산업 군사 역량으로 직진하는 노선이었다. 문건 구호 유출이 상징하듯 시민사회와 학술 언론 공간은 재편되었고 일체의 이데올로기적 회색지대는 정리됐다. 부동산 거품 번영의 역설, 의도된 파열음. 중국의 고속성장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화되었다. 도시 토지 매각에 의존한 지방재정, 농촌 세제를 폐지한 2005년 이후 심화된 토지 재원. 편중, 개발업자와 관료의 이해결탁은 역대급 호황을 연출했다. 그러나 2020년 시진핑이 세계 레드라인으로 대표되는 차입 규제를 정조준하며 거품의 급제동을 택했다. 그 결과 2021년 중반 GDP의 18%에 달하던 주택 판매는 2025년 7%대로 쪼그라들었고 신규 착공은 70% 급감했다. 가계자산의 증발과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비화된 부동산의 공적구제에 인색했다. 고통의 연착륙을 감수하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 즉 금융토지 의존형 성장 모델의 퇴장을 견인하겠다는 신호였다. 반부패와 권력제 중앙화 공포와 규율의 정치학. 2012년 출범과 동시에 가동된 반부패 사정은 궁공한 국유기업 핵심을 연속 타격하며 권력 네트워크를 재배선했다. 단지 깨끗한 정부가 목적이 아니라 충성의 재확인과 지위계통의 일원화가 목표였다. 후임으로 앉힌 인사마저 재차 숙청하는 이중교체는 그 의도를 노골화했다. 동시에 궁공한 예산은 후퇴하지 않았다. 디지털 감시 데이터 통제의 인프라 투자는 체계적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폐쇄성이 오히려 상충 보고를 유도해 진실에 접근하는 통치술인 측근 간 경쟁과 견제를 활용한 삼각 측량으로
보완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쌍순환과 공급망 무기화 의존을 역전시키다. 2020년 제시된 쌍순환은 내수내부 기술사슬인 내순환을 굵은 축으로 세우고 외부 시장인 외순환은 선택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타자 의존의 최소화와 세계의 중국 의존 극대화의 동시 추구다. 2025년 봄 미국발 관세 폭탄에도 대규모 부양 없이 수출 전선의 급전개를 피한 배경에는 이 체질 개선이 있다. 동시에 히토류 자석처럼 병목 소재를 영내버리지로 쓰며 무역전쟁을 연쇄공급망 게임으로 전환했다. 산업정책은 대규모 장기 집중형으로 집행됐다. 블룸버그가 열거한 13개 핵심 기술 중 12개 분야에서 선도 혹은 준선도 수준이라는 평가는 과잉경쟁 디플레, 압력, 특히 녹색 산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만큼 과열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도광양회에서 현시 기동으로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인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는 금융위기 시절 2008년을 경계로 퇴조했다. 위기를 비교적 무난히 넘긴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는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됐다. 시진핑은 집권 초반 남중국해 매립 총 3,000에이커 이상을 통해 영토 마이너스 군사적 결심을 과시하면서도 대내 숙정과 군 지휘 개편을 병행했다. 대국 외교의 전개는 그가 진단한 진짜 병인 개혁, 개방의 후유증과 대외 취약을 치유하는 과정의 외연이자 자존심 회복의 프로젝트였다. 후계와 제도화의 후퇴난제는 남아있다. 연임 제한 철폐, 부주석직의 수행 코스 기능 소멸, 군 최고기구의 민간인 배제 등은 평화적 예측 가능한 승계의 희소 가치를 깎아내렸다. 권력의 개인화는 언제나 승계 리스크를 동반한다. 다만 문화대혁명 테난먼 같은 격동을 견딘 CCP의 생존력,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학습정당으로서의 체질은 쉽게 붕괴할 체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1기 무역전쟁에 허둥댔던 중국이 2025년 해방의 날, 관세에는 맞춤형 보복 메뉴를 즉시 꺼낸 대비 태세가 그 사례다. 미국의 자해와 영 루스벨트의 유혹, 시진핑식 중앙집권은 CCP의 운영 DNA와 합치하는 반면 트럼프식 권력 개인화는 미국 헌정 시스템의 설계와 충돌한다. 예산 처리 지연 같은 기본 기능의 흔들림, 강경 레토릭 약해지는 실물 역량의 괴리는 미국이 큰 소리로 말하지만 점점 작은 몽둥이를 드는 리버스 루스벨트 전략으로 미끄러질 위험을 시사한다. 중국 내 이데올로그 왕후닝이 미국 대 미국에서 지적한 개인주의의 균열, 헤게모니 불안이라는 중국식 미국 진단은 911. 이후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 팬데믹 대응에서 누적된 신뢰 침식을 근거로 더 단단해졌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미국의 혼선은 베이징에 자신감을 공급한다. 자기 수정의 정치 중국은 아직 배우고 있는가? 권력의 개인화는 학습 능력을 훼손하기 쉽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시그널은 시진핑 체제가 필요할 때는 노선을 미세 수정할 가변성을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측근 충원과 상호 견제 구조, 기술 산업에서의 가시적 성과는 정권 내 결속과 대중적 인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동시에 부동산 후폭풍과 청년 실업 소비 부진, 개인의 사적 부문의 심리 위축은 구조적 상흔으로 남아있다. 베이징은 대규모 일괄 부양 대신 표적 지원 선별 완화로 시간을 번다. 이 전략의 성패는 부동산 지방 재정 금융을 통제 가능한 수축으로 묶어두면서 고부가 제조, 부품 소재 중간재에서의 세계 의존도를 더 끌어내리는 속도전, 즉 통치의 시간과 시장 반응의 시간의 경주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중국 대 중국 성공의 그늘과 새 균형. 제목이 암시하듯 오늘의 중국은 세계 대 중국의 대립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중국, 성공의 부산물이 낳은 권력구조, 산업구조 가치 체계의 균열과 싸우고 있다. 시진핑은 이 균열을 질서규율 자립이라는 처방으로 눌러담고 기술 군사 산업에서의 우위를 통해 외부 충격을 상쇄하려 한다. 그 과정은 거칠고 비용이 크다. 그러나
2025년 무역 전선에서 드러난 방어력은 회복, 탄력성 프로젝트가 단기적 성적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은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지방채 후유증을 금융 시스템의 만성 질환으로 고착시키지 않는 것. 둘째, 안보 통제의 확장과 혁신 기업가 정신의 통합 간 균형을 되찾는 것. 셋째, 승계 제도화의 복원을 통해 개인의 통치를 체제의 지속 가능성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결론. 시진핑의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은 개혁의 심화가 아니라 개혁의 역전을 통해 체제의 생존 능력을 키우려는 집요한 의도를 잇는 데 있다. 그가 겨누는 것은 미국을 당장 추월하는 승부가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취약을 동시에 견디는 길고 두터운 국가이다. 워싱턴이 이를 중국의 정점 혹은 붕괴라는 이분법으로 오독하는 한 베이징은 자신들의 장기전을 지속할 명분을 가질 것이다. 중국 대 중국의 싸움에서 시진핑이 택한 답은 분명하다. 자유의 확장 대신 질서의 심화, 성장의 가속 대신 체질의 개선, 개방의 확대 대신 자립의 강화. 그 선택의 대가와 성과는 이미 눈앞에서 동시 진행형으로 중국과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